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전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역사학과 김세범입니다. 국민대학교 주변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정릉 스타일. 오늘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교장과 문희문 역사마을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테마는 역사네요. 예원 씨는 역사 전공자로서 이런 역사 공간을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항상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던 역사적 공간을 실제로 방문해서 좀 더 생생하게 역사를 다시 공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항상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은 같은 역사 전공자로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사 공간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실 분을 모셔봤는데요. 네.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황선희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과의 황선익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찾아볼 곳은 서울에서도 서쪽, 엄밀하게는 종로 서쪽에 있는 역사적인 명소들을 둘러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문희문 역사마을이라는 곳과 경교장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은 우리 근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이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교장에서부터 차분히 한 곳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네. 경교장,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떤 곳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요. 강북 삼성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서 잘 보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교수님, 경교장은 어떤 공간인가요? 경교장이 아주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경교장, 김구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실 연상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경교장은 백범 김구가 거주한 곳이기도 하고 또 서거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환국한 이후에 활동한 공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교장이라고 하는 곳은 1938년에 지어진 양옥주택이에요. 그러니까 2층 건물로 지어진 양옥주택인데 이 최창학이라고 하는 금방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 화려하게 지은 양옥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거처가 없는 백범에게 이 최창학이 제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백범이 이곳에서 묵고 백범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고 집무한 그런 공간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보니 1층부터 되게 볼 게 많네요. 저기 추천 관람 순서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기 커튼이랑 가구들에서 근대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 1층에서는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근대 냄새가 그렇기도 하네요. 보통 이런 이제 전시공간, 박물관 같은 데 오면 처음 올 때는 박물관에서 추천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는 김구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소개 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 경교장이 어떤 연혁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는지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시면 그런 각종 아주 개요들이 설명되어 있는 전시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각 공간에서 나름대로의 그 영감을 받으면서 예전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환국 후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돌아보시면 이렇게 쭉 많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재현해 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학교의 초대 학장이신 이제 해공 신익기 선생님이 계시죠. 여기 모신 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 부장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및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인물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한번 상상도 해보면서 그러고 이제 이런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하 공간에 내려왔는데 경교장의 지하 공간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저쪽에는 부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유물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한국의 등록 문화재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김구 서명문 태극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태극기들 중에서 이렇게 글귀를 적은 태극기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서명문 태극기라고 하는데 이 태극기는 1941년에 백범이 미국으로 가는 벨기에 신부 미우금, 여기 이제 매우사 신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어서 미주동포에게 전해주시오라고 써서 보낸 태극기예요. 그래서 미주동포에게 만국의 서누름을 면하려거든,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우리 광복군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글을 써서 이걸 이제 그 벨기에 신부에게 전달해서 미국으로 갔고, 이 태극기가 나중에는 안창호 선생의 부인인 이혜련 여사, 안혜련 여사에게 전달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태극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쪽에 글귀도 보이는데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 글은 사실은 백범이 서거할 당시에 책상에 있었던 유물로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 신기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몸을 삼간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뜻도 뜻이지만 이 좌편을 보면 대한민국 31년, 여기 대한민국 31년이라는 건 임시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49년이거든요. 6월 모모일 비어있죠. 6월에 한양 성서, 한양의 성서, 이 서쪽에 있는 경교장에서 74세 백범 김구가 썼다는, 그 당시 언제 어디서 누가 썼는지, 백범이 경교장에서 쓴 글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유목인 것 같습니다. 이 2층으로 올라오니 집무실이 있네요. 겉으로는 보기에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혹시 이곳에도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곳에 오니까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드는 생각은 백범이 쓴 수많은 글귀 중에 이제 세문 밖에서 뭐 이런 글이 있는데, 그 세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게 될 돈이문이거든요. 서대문 밖에서 경교장을 의미하는 거죠. 이곳에서 많은 글을 쓰고 사실 백범일지도 여기서 완성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정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군정 시기에 제한된 활동을 하면서도 고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집무를 보시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범을 찾아옵니다. 뭐 알던 사람도 있고 모르던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고, 또 백범을 존경하는 청년들이 이제 경위대로서 이 경교장을 지키고 있고 그랬는데, 1949년 6월 26일에 알고 지내던 이제 안도희, 당시 이제 포병 장교였고 CIC 방첩대원이기도 했던 안도희가 찾아와서 이곳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시던 이 백범 선생을 이제 시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탄 흔적을 이제 복원해 놓기도 했습니다만, 이곳은 백범이 삶을 마무리하시게 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곳 경교장은 어떻게 됐나요? 백범이 떠나신 후에 이 경교장은 당연히 이제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도 했고, 이 경교장이 다시 이제 최창학에게 뭐 반환이라고 할까, 하여튼 최창학이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중화민국가, 지금 이제 대만이 되는데요. 중화민국의 대사관저로도 쓰이고, 월남 대사관, 이제 베트남 대사관으로도 쓰이고, 미군 기지로 잠깐 6.25 전쟁 기간에 쓰이기도 하다가
지금 강북 삼성병원의 전신인 고려병원이 이제 68년부터 이제 소유해서 쓰이게 되죠. 그래서 과거 이제 강북 삼성병원 본관으로 사실은 이 경기장이 쓰였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곳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는 걸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역사적 의미들을 부여하게 되고 2005년도에 이곳이 국가 사적이 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원 작업들, 여기 총탄이나 이런 이제 공간들에 대한 복원도 상당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적 복원과 역사적 복원이 함께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이런 공간으로서의 경교장이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교장에서 길 하나 건너니까 이런 공간이 있네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세문, 그러니까 서대문이라고 불렸던 이 돈이문이 있던 지역에 마을, 하나의 마을 지구를 박물관으로 변형시키고 보존한 그런 공간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돈이문 박물관 마을이라고 불리는 열린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돌아보시면 하나하나 박물관 같은 그런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쭉 둘러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돌아볼까요? 네. 돈이문 박물관 마을. 박물관이랑 마을이랑 합쳐진 조합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 근데 혹시 돈이문이 서대문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쪽 대문, 서대문이 있던 곳이에요. 서대문의 다른 이름이 돈이문이죠. 원래는 1396년에 이 돈이문이 세워졌다가 나중에 지금 이 정동사거리 쪽에 1422년에 새로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다른 말로 돈이문을 세문, 신문이라고도 불렀고, 이 앞 길이 한동안 이제 신문로로 이름 불리기도 하고, 또 여기에 보시면 세문안로라고도 이제 명명된 곳이죠. 그런 공간이 바로 이 돈이문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근데 이 지역이 공원이 될 뻔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요. 이 마을이 이제 돈이문 인근 마을이, 여긴 사실 종로구 끝자락, 사실 굉장히 요지잖아요, 서울 안에서도. 그래서 이걸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존 방식으로 이 도심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뭘 역사적으로 밀어내고 재개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논의들, 문제 제기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주택과 골목, 계단으로 이어진 옛 마을들도 한번 새롭게 도시 재생을 좀 해보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살아나서 이곳이 이렇게 세문안 동네에서 박물관 마을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돈이문 역사관에 들어오니 굉장히 많은 전시들이 기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밖에서 설명드렸지만 돈이문은 사라지고 없죠. 그리고 이제 돈이문 인근인 이 지역이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개략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돈이문의 옛 모습과, 그리고 돈이문을 포함한 이 세문 주변 지역, 세문 안과 밖이 되겠죠. 그 지역들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변했는가를 사진과 여러 가지 복원품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사진도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돈이문 밖에 있던 여러 가지 근대 시설물들이 어떻게 자리 잡아갔는가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돈이문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근데 여기 뒤를 보면 녹지 같은 것도 있고, 옆에 보면 발굴 현장 같은 것도 있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돈이문이 있는 곳이지만 서울, 그러니까 한성의 서쪽에 있는 궁이 바로 유명한 바로 경희궁인데, 그런 경희궁은 나중에 회철됐다고 복원되긴 했습니다만, 이 돈이문 지역은 경희궁이 접변에 있는 지역. 그래서 이 뒤에 보이는 창으로 경희궁의 정원을
볼 수도 있죠. 숯불. 그리고 이런 곳을 보면 경희궁 지역에서 이제 발굴한 그런 현정들을 그대로 잘 보존해서 사람들에게 이곳이 얼마만큼 역사적인 공간인가를 체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 하나를 넘어왔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우리 집 옆 건물에 있던 예전에 이제 한정이라고 하는 이제 식당이 있던 곳 2층입니다. 이 일대에는 사실은 많은 이제 식당들이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뭐 과외방, 뭐 학원들이 옆쪽으로 쭉 이어져 있었어요. 이 뒤에 보면 이런 이제 패널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종로죠. 종로를 쭉 가로질러 가는데 수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학교들과 그 앞에 소위 종로 학원가가 이어지고 있고 그 옆에 작은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있으면서 소위 이제 과외방, 초원을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공간이다가 나중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제 강남 개발이 되면서 경기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뭐 휘문 여러 학교들이 이제 강남으로 이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이 교육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종로가 좀 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른 공간들로 대체되게 됐는데 그러면서 뭐 주택지나 이런 식당과 이런 것들이 이 인근에 많이 이제 조성되게 된 것이죠. 여기 세문안 동네 지도가 있네요. 여기 저희가 지금 있는 한정도 보여요. 여긴 아까 저희가 있던 아지오네요. 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세문안 동네의 옛 모습을 그려놓은 이제 지도이네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있던 경교장에서부터 길을 지나서 이 정문을 지나서 지금 이제 마당, 광장을 거쳐서 우리가 아지오 한정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은 이것이 박물관 마을로 이제 재현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서 알게끔 하는 것 같아요. 요 뒤에 있는 녹지는 이제 지금 이제 경희궁이고요. 여기 순댓국집인데 이따 점심으로 먹으러 갈까요? 아쉽게도 이 지도와 실제 모습은 이제 다르죠. 이건 옛날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그런 기억들을 전승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지도이기도 한 거죠. 그런 만큼 비록 이제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 역사관을 통해서 이 세문안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변천해 갔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경교장에서부터 돈입은 박물관 마을까지 쭉 둘러봤는데요. 돌아본 소감이 어때요? 저는 경교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지난번에 경교장을 한번 혼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내부 수리로 인해서 못 봐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오늘 교수님의 설명까지 덧붙여서 들으니까 엄청 뜻깊었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땠어요? 저도 1학년 때 여기 돈이문 근처를 왔었었는데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이제 돌아보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여기 교수님이랑 같이 설명 들으면서 여기 보니까 기억이 오래 남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학생들과 같이 오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좀 둘러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한국형 박물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도심 속에 있는 열린 박물관에 와서 힐링도 하고 역사를 통해서 영감도 얻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나름대로 자유로운 시간을 경험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의 정릉 스타일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장소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